안녕하십니까. 219 부동산 TV의 219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공법을 알면 뭐가 달라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중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죠. 도시지역 중에서는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류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역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바꾼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그럼 어디서 누가 바꿀까요? 이건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시키는 실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시장, 군수 혹은 행정공무원이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이라고 하죠.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만드는 거 아니고요. 공무원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된 것은 쉽게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여기에 숨어있는 가치가 이제 따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용도지역에 들어가야 하겠죠. 같은 가격이라면 도시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비쌉니다. 비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남역 옆에 도시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의 대지, 당연히 그 주변에는 농가밭이 없죠. 여기는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 됩니다. 그만큼 바닥은 넓게, 높이는 높게 지을 수 있죠. 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땅가격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와 반대로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구역의 노는 농사밖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면적당 수입이 강남역 상업빌딩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이죠. 그래서 땅값 차이는 용도지역의 차이고, 이건 곧 부가가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땅값 차이는 용도지역의 차이고, 상업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관리지역이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냐, 이건 바로 부가가치가 틀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남역 옆에 있는 상업지역의 유동인구는 굉장히 많겠지만 시골의 농가밭에는 누가 와서 소비를 해주지 않고 거기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게 바로 수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강남역 옆 상업지역은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주면 임대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땅가격의 차이는 부가가치의 차이, 용도지역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미 끝난 땅입니다. 가격이 다 오른 땅이죠. 그래서 물론 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오를 수 있겠지만 큰 몇 배의 수익은, 몇 배의 가격 차이는 올라가지 않죠. 그러나 관리지역은 희망이 있는 땅입니다. 즉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줄 수 있고 그 땅을 누군가가 수용을 해서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도 있는 땅이 되겠죠. 이렇게 관리지역은 희망이 있는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거의 공원밖에 쓸 수 없는 땅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을 안 하겠다, 이런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지지역은 그럼 어떤가요? 녹지지역은 보전녹지라고 있죠.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지요. 이것도 보니까 보전이네요. 보전자가 들어가면 사실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산녹지는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 유보라고 했지 개발을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나중에 개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연녹지는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 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개발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장래의 도시 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러 현장에 갔을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하고는 틀립니다. 자연녹지 이렇게 되어 있는 땅에 전답 과수원이 나왔다면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가 가능한 도로가 확보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도로가 확보되는 이런 자연녹지의 땅들은 도시 주변에 있다면 장래에 도시로 편입될 수도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땅들은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라면 구매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사항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 지역을 잘 구별하면 어떤 땅에 투자할지 그 땅의 투자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미래에 땅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은 어떤 용도 지역인가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게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지는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 비싸겠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땅, 미래에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땅, 가치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땅, 좋은 입지에 있는 땅 중에서 개발 가능성, 희망이 있는 땅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219 부동산 TV의 219였습니다. 감사합니다.